한때 대한민국 전역에서 52개 직영점을 운영했고 1,100명의 직원을 뒀고 1년에 300억을 벌어서 110억이라는 가장 많은 소득세를 낸 요식업계의 전설이 있어요. 35살 젊은 나이로 굴지의 대기업을 제쳐버리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맹점을 따낸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려볼게요. 함께 즐겨요 피자 헛. 함께 즐겨요 피자 헛. 이거 뭐 제 또래 분들은 이 CM송이 매우 익숙할 겁니다. 피자하면 피자헛이 1등 브랜드로 인식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를 반복해야 할 만큼 다양한 브랜드가 생겼지만 피자는 피자헛 하나로 정리되는 때도 있었던 거죠. 피자를 모르던 한국에 피자를 직접 들여와서 10년 동안 황금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성신재 씨입니다. 저희가 성신재 씨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교훈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보셔도 되는데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 데는 그걸 안 봐도 지장은 없을 겁니다. 1980년 초반 피자헛은 이미 미국에서 2,500개의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성공적인 기업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10대 재벌급에 속하는 2개 그룹하고 30대 재벌 중 1개 그룹이 피자헛 가맹점을 신청할 정도로 성공이 확실히 보장된 브랜드였죠. 하지만 쟁쟁한 이런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직원 4명밖에 없었던 성신재 대표한테 그 조류의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비결은 미리 보여주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라는 것을 본인이 실천했기 때문일 거예요. 1982년 성신재 씨는 해외에서 주문을 받고 물품을 제작해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받은 주문이 바로 피자헛의 판촉 제품이었습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배달 주문 번호 스티커가 붙은 고무 자석판이 있어요. 이 제품을 주문받았는데 막상 국내에는 고무 자석판을 생산하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웠죠.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모 회사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다가 재고로 쌓인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은 고무 자석판을 헐값에 팔고 있어서 그것을 싸게 구매한 겁니다. 스티커를 떼는 게 이제 생각보다 어려워서 4살 아이까지 정말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스티커를 떼내고 다시 전화번호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해서 가까스로 피자헛의 그 납기를 맞췄어요. 품질과 납기를 지키니까 다음번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피자헛에서 PVC로 만든 비치볼 제작을 요청한 거죠. 당시 대만의 플라스틱 소재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가 원자재 가격에서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가공업체의 일손이 완벽하진 않아서 완제품의 불량률이 50%에 달했다는 그런 약점을 파고들었고 성신재 씨는 5만 피스의 주문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피자헛과 장기적인 거래를 하고 싶었던 성신재 씨는 온몸에 흰 분말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전량을 꼼꼼히 검수했고 그 결과 5만 피스에서 단 하나의 불량품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실력을 입증하니까 이제 스포츠백 300만 피스 등 추가로 계속 주문을 받아낼 수 있었죠. 이미 이렇게 피자헛의 판촉물과 주방용품 등 여러 해 동안 수출할 정도였는데 어엿한 협력 업체로 인정받지는 못했었어요. 기껏해야 피자헛의 말단 직원들하고 몇 마디를 나눌 수 있을 뿐이었던 거죠. 성신재 씨는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면 본사에서 특별한 대접을 해준다는 것을 확인했고 한국에서 가맹점 사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미 굴지 대기업들도 가맹점 신청을 한 그런 불리한 상황인 걸 알게 됐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성신재 씨는 뉴저지 피자헛 본사에서 그 사장과 단독 면담을 진행해요. 그는 자신이 왜 대기업보다 더 우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를 피력했죠. 저는 이미 3년 동안이나 피자헛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실무자들하고 의사소통도 용이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35살이고 사장인 제가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겁니다. 만일 피자헛 가맹점을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 허락해준다면 그들은 저처럼 직접 뛰지 않을 겁니다. 음식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주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일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일 피자헛 가맹점을 할 수 없다면 저 혼자서라도 피자 사업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 과감한 제안으로 한국 지역 독점권을 얻어냈어요. 성신재 씨가 대기업들을 모두 제칠 수 있었던 것은 3년간 피자헛이 주문한 모든 제품을 성실하게 납품한 이력 덕분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일한다는 그런 점을 이미 증명했고 피자헛에 대해서만큼은 국내 최고 전문가라는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독점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먼저 증명부터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내가 용한테 가장 우월한 파트너라는 것을 단순히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실적으로 증명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국 받아들일 거예요. 먼저 보여주고 증명한 자한테 계속해서 기회는 추가로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그 태도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치르겠다는 그런 태도죠. 1984년 이태원에서 피자헛 1호점 공사가 한창일 때 성신재 씨는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어요. 모든 돈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그 사업에 올인해도 모자를 파내 일주일씩이나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죠. 예비군 중대장한테 하소연을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불임 수술을 받으면 일주일 훈련을 합법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묘안을 누구로부터 듣게 됐어요. 성신재 씨는 처음에 씨 없는 수박이 되기 싫다면서 완강히 거부했지만 사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면서 불임 수술을 강행했어요.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 이는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고민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나이가 적어서 안 되고 그만둬야 할 이유가 눈앞에 명확히 보일지라도 어쩌면 그조차도 그만두기 위한 핑계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꿈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최고 레벨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일만큼은 내가 최고로 해내겠다. 이런 다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신재 씨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와서 3년 동안 해군 장교로서 군복무를 했어요.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재죠. 그런 그가 음식점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대학 동창들이 성신재 씨를 찾아왔습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컵을 닦고 있는 성신재 씨를 보면서 동창들은 야, 너 참 불쌍하다 이런 식의 말을 했죠.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겨우 한다는 게 음식점 따위냐, 이런 비아냥,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신재 씨는 말했죠.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근무 자세를 왜 좀 더 철저하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는 할지언정 내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남들은 최고 학력을 지닌 내가 왜 주방에서 접시를 닦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상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혼신의 힘으로 승부를 겨루는 것이 남자다운 기백이고 인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바라고 생각한다. 나는 안전하서나 오직 피자 생각이었다. 여러분도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만큼은 최고로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업에 대해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은 아우라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감과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묻어나오게 되죠. 그런 사람이 파는 상품과 서비스라면 누구라도 구매하고 싶어질 겁니다. 당시 음식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낮았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특히 서울대 졸업생이 주방에 설거지 한다고 하면 인생이 망했다는 느낌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업에 떳떳하고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다짐이 그를 성공적인 사업가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노력 끝에 그는 1993년에 52개의 직영점을 두었고 1100명의 직원을 둔 요식업의 전설이 됐어요. 그 해에 본사로부터 경영에서 빠지는 대가로 300억 원을 받았고 110억이라는 당시 가장 많은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 후에 성신재 씨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암투병을 하면서 지금은 80에 가까운 노년이 되었어요.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가 이뤄냈던 성공 스토리는 여전히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이뤄낸 명함을 잘 분석하면서 밝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취하시고 어두운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아내시기 바랍니다.